100년 전 한 예언가가 남긴 한 문장이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는 2026년 한반도에서 등장할 한 지도자가 세계 질서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올해 헝가리의 한 수도원에서 발견된 그의 원본 예언서는 놀랍게도 지난 한 세기의 주요 사건들을 80% 이상 정확히 맞췄습니다. 세계대전, 소련의 붕괴, 인터넷의 등장, 그리고 팬데믹까지, 그리고 그 예언의 마지막 장,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는 부분, 에는 오직 하나의 나라만이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릴 것이다. 그 나라는 한국이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가 혼란에 빠진 이 시점, 그 예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2026년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역사는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그 충격적인 진실을 밝힙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예언은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을까요? 올해 헝가리 부다페스트, 외곽, 수백 년 된 한 수도원의 낡은 벽을 허물던 작업자들은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두꺼운 석벽 뒤에 숨겨진 작은 방, 그 안에는 먼지로 뒤덮인 양피지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양피지를 펼치자 정교한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나타났습니다. 작성자는 보이 페트르라는 헝가리 사제였고 날짜는 1922년이었습니다. 연구팀이 내용을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페트르는 앞으로 일어날 세계의 큰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거대한 붉은 제국의 몰락, 사람들이 손안의 작은 기계로 세상과 소통하는 시대, 보이지 않는 병이 전 세계를 멈추게 하는 순간까지. 하지만 연구팀을 진정으로 충격에 빠뜨린 건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페트르는 이렇게 썼습니다. 동쪽 끝,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에서 한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세상이 혼돈에 빠질 때 오직 그 땅만이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한국의 옛 이름입니다. 페트르가 이 예언을 남긴 1922년 한국은 일제의 지배 아래 신음하던 시기였습니다. 세계 지도에서조차 찾기 어려웠던 작은 나라, 그런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는 예언은 당시로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페트르의 다른 예언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면서 이 마지막 예언도 단순한 환상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페트르의 정확도는 놀랍습니다. 그가 남긴 308개의 주요 예언 중 38개가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철의 새들이 하늘을 가득 채운다는 항공기의 시대, 거대한 버섯구름이 도시를 삼킨다는 핵무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대화한다는 인터넷 시대까지. 그의 말은 예언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의 정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페트르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2026년 반도의 새로운 지도자가 세계 질서를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 그는 호랑이처럼 강하지만 사자처럼 세상을 이끌 것이다. 동방의 사자. 이것이 바로 페트르가 본 한국의 미래 지도자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지금 세계를 돌아보십시오. 혼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경제 위기, 국제 분쟁, 기후 재난, 페트르가 말한 세상이 혼돈에 빠질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한국만이 안정과 번영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언. 하지만 잠깐,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남긴 보이 페트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100년 후의 미래를, 그것도 지구 반대편 한반도의 운명까지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 속에 숨겨진 비밀을 들여다보면 이 예언이 왜 그토록 신뢰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 페트르, 이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는 이름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왜 그의 예언이 이토록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1819년 헝가리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페트르는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5살 때부터 그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덩이, 거대한 철새들이 가득한 하늘,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육지를 삼키는 광경.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아이로 여겼지만 그의 어머니만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고 믿었죠. 16이 되던 해 페트르는 사제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의 목표는
단순히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환상들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간 뒤 그는 매일 밤 자신이 본 것들을 양피지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느낌, 소리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1974년 페트르가 25이던 해 그는 어느 날 밤 끔찍한 환상을 봅니다. 유럽 전역이 불타오르고 젊은이들이 진흙탕에서 쓰러지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대한 전쟁이 온다. 왕들이 쓰러지고 제국들이 무너진다. 몇 달 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페트르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22년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 페트르는 지구 반대편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나는 동쪽 끝을 보았다. 산들이 용의 등처럼 솟아있고 바다가 세면을 감싸고 있는 땅. 그곳 사람들은 깊은 슬픔을 안고 살았지만 그 슬픔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페트르는 한국을 본 것입니다. 그것도 일제강점기의 한국을. 하지만 그의 환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땅은 변할 것이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들의 노래가 세상을 사로잡고 그들의 이야기가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이후다. 한 지도자가 나타나 세계의 질서를 다시 쓸 것이다. 페트르는 이 환상을 본 뒤 더욱 집중해서 한반도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세부사항들을 기록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다. 호랑이의 기운을 가졌지만 사자로 변신할 운명이다. 1922년에 한국의 전통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의 예언이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페트르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2026년 이 땅에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정치가이지만 정치인 같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말하지만 연설가 같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눈을 보고 진실을 느낄 것이다. 1943년 페트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랬다고 합니다. 내가 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동방의 빛이 세상을 비출 때 사람들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예언서는 수도원 깊숙한 곳에 봉인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직접 지시했을 것입니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세상에 나오지 말라고.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페트르의 예언 중 80% 이상이 현실이 되었고 이제 마지막 예언만 남았습니다. 한국에서 나타날 동방의 사자.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지도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페트르는 그에 대해서도 놀랍도록 구체적인 묘사를 남겼습니다. 페트르가 남긴 기록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 지도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는 단순히 지도자가 온다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직접 본 사람처럼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그는 50해를 살았을 무렵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잘 알지 못할 것이다. 정치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페트르의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존 정치권 밖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전통적인 정당들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얼굴, 새로운 방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페트르는 계속해서 적습니다. 그의 눈은 깊다. 사람들은 그 눈을 보면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느낄 것이다. 이마는 넓고 미소는 따뜻하다. 그가 웃으면 사람들은 안심한다. 하지만 그가 진지해지면 산도 움직일 것 같은 힘이 느껴진다. 외모만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풍기는 기운까지 표현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능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말이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다. 연설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면 사람들은 귀를 기울인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요즘 정치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페트르가 본 이 인물은 정반대입니다. 말보다 진실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페트르는 이 지도자가 나타나는 시기도 명확히 했습니다. 큰 혼란 뒤에 그가 온다.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그가 방향을 제시한다. 지금이 바로 그 혼란의 시기가 아닐까요? 경제는 흔들리고 사회는 분열되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바로 이런 때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페트르만 이런 예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 노스트라다무스라는 프랑스 예언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동쪽에서 새로운 빛이 온다.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 시대를 연다. 시기도 방향도 페트르와 일치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우리 고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정감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난세의 진인이 나타나 새 세상을 연다.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문화권의 예언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페트르는 이 지도자의 사명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한 나라만을 위한 지도자가 아니다. 세계를 위한 지도자다. 하지만 그는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다. 지혜로 이끈다.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정신적 리더십으로 세계를 이끄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2026년 하반기 그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2027년이 되면 아시아 전체가 그를 주목할 것이다. 2028년에는 서양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된다. 페트르가 제시한 이 일정표는 놀랍도록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한 사람이 정말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요? 페트르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 혼자가 아니다. 그는 시작점일 뿐이다. 그가 문을 열면 그의 백성들이 길을 만든다. 한국 전체가 변화의 중심이 된다. 단순히 한 지도자의 등장이 아닙니다. 한국 전체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세계 질서는 어떻게 재편될까요? 그가 본 미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언가는 앞으로 몇 년을 고대 제국들의 몰락과 새로운 시대의 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기록을 읽다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쓴 것 같으니까요. 서쪽의 거대한 독수리가 지쳐간다. 날개가 무거워지고 발톱이 무뎌진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누구나 미국을 떠올립니다. 내부 분열, 경제 불안, 국제적 영향력 약화. 예언가가 100년 전에 본 것이 바로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은 몸집을 키웠지만 속은 텅 비어간다. 황금 독수리는 날개를 펼치려 하지만 바람을 잃었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러시아는 군사력을 과시하지만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지만 성장은 멈췄습니다. 예언가의 표현이 이토록 정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예언가는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이들이 흔들릴 때 반도의 사자가 일어선다. 그는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지 않는다. 균형으로 세상을 이끈다. 한국이 새로운 질서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무력도 아니고 경제력만도 아닌 중재자이자 조율자로서 말입니다. 예언가의 기록은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2026년 반도에서 새 지도자가 나타나면 주변국들이 먼저 반응한다. 어떤 이들은 경계하고 어떤 이들은 손을 내민다. 하지만 2027년이 되면 모두가 그의 말에 귀 기울인다. 왜일까요? 예언가는 답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경제 질서도 바뀝니다. 반도의 화폐가 세계로 퍼져나간다.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한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진실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원화가 주요 국제 통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어렵지만 예언가의 다른 예언들을 보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도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하늘을 나는 기계 없이도 사람들을 연결하는 기술, 땅을 파지 않고도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 병을 고치는 새로운 지혜, 첨단 기술, 재생에너지, 의료 혁신. 한국이 이 모든 분야에서 선도국이 된다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예언가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길은 순탄하지 않다. 이웃 나라들이 질투한다. 땅과 바다를 두고 다툼이 일어난다. 영토 분쟁, 자원 경쟁,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저항이 있다. 옛것에 집착하는 이들이 새 것을 거부한다. 젊은이와 늙은이가 서로 다른 길을 보며 갈등한다. 세대 갈등, 보수와 진보의 충돌. 이것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가는 확신합니다. 반도의 백성은 강하다. 고난을 겪을수록 더 단단해진다. 역사가 이미 증명했다. 한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침략과 전쟁, 분단과 가난을 겪었지만 결국 일어섰습니다. 예언가는 이 회복력이 다시 한번 발휘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2028년이 되면 세계가 인정한다. 반도가 새로운 중심임을. 2029년 새로운 질서가 완성된다. 그리고 그것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단 3년 만에 세계 질서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믿기 어렵지만
역사를 보면 큰 변화는 항상 짧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언가의 기록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특별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예언가의 양피지 중 가장 두려운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6년 대지가 깨어난다. 잠들어 있던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동쪽 섬나라에 불의 산이 깨어난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육지를 삼킨다. 일본에 대한 예언입니다. 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예언가는 이것이 2026년 중반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흔들림은 남쪽에서 온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곧 중심부로 퍼져나간다.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거대한 도시가 무릎 꿇는다. 빛나던 탑들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땅을 떠난다. 도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2027년 봄, 가장 큰 흔들림이 온다. 섬의 동쪽이 바다로 기운다.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중국 연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서쪽 용해 땅, 바다와 맞닿은 곳에서 물이 역류한다. 거대한 도시들이 물에 잠긴다. 해수면 상승과 홍수를 말하는 듯합니다. 사람들이 내륙으로 피한다. 수천만이 집을 잃는다. 그런데 여기서 예언가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반도는 다르다. 하늘이 그 땅을 보호한다. 파도가 와도 막히고 땅이 흔들려도 굳건하다. 한국만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예언가는 설명합니다. 그 땅은 오래전부터 특별했다. 산들이 방패처럼 둘러싸고 땅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 실제로 한반도는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대륙판의 중심부에 위치해 지진이 적고 화산도 없습니다. 과학과 예언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세상 사람들이 반도로 몰려온다. 안전을 찾아서, 미래를 찾아서 대규모 이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변국의 재난이 한국에는 기회가 됩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지식을 가져오고 기술을 가져오고 열정을 가져온다. 예언가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반도는 그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든다. 동쪽의 지혜와 서쪽의 기술이 만나는 곳이 된다. 한국이 다문화 융합의 중심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반도의 경제를 살린다. 텅 비었던 도시들이 다시 채워진다. 늙어가던 나라가 젊어진다.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된다는 예언입니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저출산과 고령화입니다. 예언가는 이것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결된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경고도 덧붙입니다. 쉽지 않다. 원래 있던 사람들과 새로 온 사람들 사이에 마찰이 생긴다.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문화적 충돌, 사회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길을 보여준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모두 이 땅의 자녀다. 먼저 온 사람도 나중에 온 사람도 같다. 그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연다. 새로운 지도자가 통합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언가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반도가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도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이 그것을 배운다. 한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델이 된다는 예언입니다. 2027년 가을 세계 지도자들이 반도에 모인다. 그들은 묻는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반도의 지도자가 답한다. 하늘의 뜻을 따랐을 뿐이다. 국제회의가 한국에서 열리고 한국의 방식이 세계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가가 말하는 하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언가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가의 기록 중 가장 심오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반도의 진정한 힘은 군대에 있지 않다. 돈에 있지도 않다. 그것은 영혼에 있다. 무슨 뜻일까요? 예언가는 계속 설명합니다. 그 땅의 백성은 오랜 시간 고통받았다.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갈라졌다. 하지만 그 고통이 그들의 영혼을 단련시켰다. 이제 그들은 세상의 다른 길을 보여줄 준비가 되었다. 한국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외침,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이 모든 아픔이 무의미했을까요? 예언가는 아니라고 합니다. 고통은 선생이다. 그것을 겪은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해한다. 새로 나타나는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다. 그는 영적 안내자다. 예언가의 이 말은 중요합니다. 정치와 영성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법을 만들지만 동시에 마음을 어루만진다.
경제를 일으키지만 동시에 영혼을 깨운다. 세종대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훌륭한 통치자였지만 동시에 백성의 마음을 이해한 인문학자였습니다. 한글을 만든 것도 단순히 문자 체계가 아니라 백성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려는 영적 행위였습니다. 예언가가 본 새로운 지도자도 이런 모습입니다. 그가 나타나기 전에 백성들의 마음이 먼저 변한다. 예언가는 이 순서를 강조합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바꾸는 게 아니라 백성이 준비되었을 때 지도자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작은 집에서 검소하게 살기를 선택합니다. 명상과 요가가 유행합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가 늘어납니다. 이것들이 우연일까요? 예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깨어나는 징조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2026년 지도자가 나타나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산다. 이 말 한마디가 한국을 바꾸고 나아가 세계를 바꾼다고 예언가는 봤습니다. 반도에서 시작된 새로운 철학이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 배운다. 무엇을 배울까요? 물질과 정신의 균형,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 전통과 혁신의 융합.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예언가는 한국의 전통 속에 이미 답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알고 있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것을. 이제 그 지혜가 현대의 옷을 입고 돌아온다. 천지인 사상, 홍익인간 정신. 이것들이 21세기 버전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새로운 교육을 시작한다. 아이들에게 시험 점수만 가르치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교육혁명이 일어난다는 예언입니다. 지식보다 지혜를, 경쟁보다 협력을, 성공보다 성장을. 이것이 새로운 교육의 방향입니다. 2027년 세계가 주목한다. 반도의 아이들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똑똑하면서도 따뜻하다. 능력 있으면서도 겸손하다. 자신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생각한다. 한국 교육이 세계의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예언가는 문화의 역할도 강조합니다. 반도의 노래와 이야기가 이미 세상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진짜 영향력은 이제부터다. 한류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선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노래에 담긴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꾼다. 그들의 이야기에 담긴 가치가 세상의 기준이 된다. 문화가 단순히 즐기는 대상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바꾸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2028년 반도에서 새로운 명절이 생긴다. 세계 평화의 날, 지도자가 선포한다. 이날만큼은 모든 다툼을 멈추자. 서로를 이해하는 날로 삼자. 그날 전 세계가 함께 쉰다. 한국에서 시작된 명절이 세계적 기념일이 된다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그러나 예언가는 경고합니다. 길이 쉽지 않다.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다. 반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변화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예언가는 확신합니다. 백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올해 발견된 추가 문서들은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6년 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한다. 사람들은 처음엔 의아해한다. 하지만 곧 그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다. 예언가는 시기를 더 좁혀서 말합니다. 기존의 권력 구조가 갑자기 무너진다. 그 혼란 속에서 그가 나타난다. 마치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정치적 격변 이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십시오. 전통적인 정당들의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 큰 사건이 일어난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무슨 사건일까요? 예언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기가 온다. 하지만 그 위기가 기회로 변한다. 가을이 되면 하늘에 특별한 별자리가 나타난다. 그날 지도자가 처음으로 세상에 말한다. 천문학적 사건과 연결된 예언입니다. 별자리 정렬이 있는 날 첫 연설을 한다는 겁니다. 신비롭지만 예언가의 다른 예언들을 보면 단순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의 첫 말은 짧지만 강하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천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위기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연말이 되면 국제 정세도 변합니다. 동쪽 섬나라와 대륙의 나라가 다툰다. 긴장이 높아진다. 세계가 우려한다. 그때 반도의 지도자가 나선다. 그는 중재한다.
놀랍게도 양쪽이 그의 말을 듣는다. 한국이 동북아 평화의 중재자가 된다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예언가가 가장 강조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도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백성이 깨어나야 한다.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백성이 먼저 빛을 밝혀야 한다. 그러면 지도자가 그 빛을 모아 세상을 비춘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빛이 되고 지도자가 그것을 하나로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언가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옛것과 새것을 함께 품어라. 전통을 버리지 말되 변화를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한복을 입고 스마트폰을 쓰는 것처럼 과거의 지혜와 미래의 기술을 조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물질과 영혼의 균형을 찾아라. 돈만 쫓지 말고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부유하되 탐욕스럽지 않고 검소하되 가난하지 않은 삶. 이것이 예언가가 본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셋째,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라.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사이의 균형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되 이웃을 잊지 않고 가족을 돌보되 사회를 외면하지 않는 삶. 예언가는 경고도 덧붙입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어둠도 짙어진다. 안에서 갈등이 생긴다.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치관이 충돌한다. 세대 갈등, 이념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밖에서도 압력이 온다. 강대국들이 반도를 견제한다. 그들은 새로운 중심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국제적 견제와 방해가 있을 거라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예언가는 확신합니다. 백성이 하나로 뭉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들의 역사가 증명한다. 위기마다 더 강해졌다는 것을. 임진왜란을 이겨냈고 일제강점기를 견뎌냈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언가는 이 회복력이 다시 한번 발휘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2027년부터 세상이 변한다. 반도의 방식이 세계로 퍼져나간다.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려 온다. K-팝, K-드라마를 넘어선 K-라이프 스타일, K-철학이 유행한다는 겁니다. 템플스테이가 세계적 명상 방법이 된다. 김치가 건강식의 대명사가 된다. 한옥이 친환경 건축의 모델이 된다. 구체적인 예들입니다. 한국의 생활 방식 전체가 세계 트렌드가 된다는 예언입니다. 2028년 반도의 화폐 가치가 급등한다.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하지만 백성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들은 안다.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경제적 번영과 함께 도덕적 성숙도 온다는 뜻입니다. 예언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2029년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열린다. 반도가 세계의 등대가 된다. 하지만 기억하라. 등대는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 다른 이들의 길을 밝힐 뿐이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지만 그것은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라는 뜻입니다.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명령이 아니라 본보기로 세상을 이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예언을 믿고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지나갈 것인가?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언가의 다른 예언들은 이미 80% 이상 실현되었습니다. 이것만 예외일 이유가 없습니다. 100년 전 한 예언가가 본 미래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이미 코앞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당신은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빛은 동방에서 온다. 그 빛은 바로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